이번 시간에는 4대 보험 파트 중 각각의 4대 보험 세무사랑 풀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세무사랑 풀에서 인사급여에서 사업 기타 사회보험에서 요 두 가지 박스입니다.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 박스에서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뭐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제외하고 본다면은 뭐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신고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신고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서식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봐서는 신고가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4대 보험이 어떻게 해서 정리가 되고 어떻게 구조로 변하고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서식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맞게끔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4대 보험이 나온 걸로 봐서 이 사람의 급여가 어떻게 변동이 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도 역으로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대 보험의 구조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나 이런 부분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져야 4대 보험 업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은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자, 사회보험 관리에 대해서 항목별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등록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4대 보험 업무를 처리하려면 신고 서식에 사업장의 명칭이나 사업자 번호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의 사업장 등록입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우리가 회계관리의 회사 등록에서 여기에 입력한 자료들이 불러와지는 구조니까 기본적으로 회사 등록을 잘 하셨으면 사업자 등록 부분에 추가적인 사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추가적인 자료들이 쭉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고 4대 보험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입력합니다. 자, 공단명이라고 해서 이 풍선 부분을 누르면 우리 회사의 주소를 치면 자동적으로 기본적인 내역들을 불러와지기를 통해서 공단 해당 지사가 불러와집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쳐갖고 정리를 하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요 부분을 반드시 등록을 해놓으시면 업무하시기에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등록을 임의로 시켜줘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당연히 여기에서 보면 적용일, 자, 적용일, 그리고 건강보험도 적용일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고용산재 부분에서의 우리가 이 건설업 관련된 부분이고 일자리 관리 번호, 요 부분 번호와 이제 고용산재 성립일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우리가 확인을 해서 등록을 해 놓으시면 업무하시기에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행기관, 우리 세무사 사무실은 대행기관이죠. 우리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하실 거면 이 대행기관 대표자명과 주소 부분, 사업자 번호나 명칭이나 관리 번호를 잘 입력을 하시면은 보험사무 대행기관 부분을 잘 입력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업무 하시기에는 훨씬 편하니까 사업자 등록을 제일 먼저 선행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사업자 가입 신고입니다. 말 그대로 최초 사업장이 가입을 할 때 국민연금으로 사업장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최초 사업장 가입을 할 때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 고용산재보험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는 직원이 있다면은 우리가 회사가 처음 설립될 시점에 그때부터 사업장 가입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되겠죠. 반대로 사업장 가입 신고는 그런 식으로 할 때 쓰는 거고, 자, 반대로 사업장 탈퇴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업이나 일단 폐업이면 당연히 탈퇴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각 4대 보험 별별로 더 이상의 대상자가 없을 때 탈퇴 신고를 합니다. 폐업이 아니어도 탈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보자면은 국민연금에서 모두 다 60세가 넘었다 전 직원이.
그러면은 대상이 없으니까 국민연금만 탈퇴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 사업장에 대한 탈퇴입니다. 다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자, 그리고 사업장 내용 변경입니다. 여기도 사업장에 대한 내용 변경이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10월 달을 보면, 자, 이렇게 10월 달에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기본적인 사항은 이렇게 불러옵니다. 불러온 상태에서, 자,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면 변경되는 부분만 입력을 해서 제출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사업장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을 때, 이거는 공통서식입니다. 공통서식들은 우리가 말하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관리공단, 그다음 우리 국민연금관리공단, 이 중에 한 군데만 제출을 하면 됩니다. 공통서식에 대해서는. 자, 이 부분의 서식은 공통서식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두산이라는 대표자가 변경이 됐다. 그럼 뭐 대표자가 태백산으로 바뀌었다. 그럼 태백산의 주민번호나 이렇게 입력을 해갖고 변경사항, 아니면 소재지가 바뀌었다. 변경된 부분 이렇게 입력을 해갖고 처리를 하는 변경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변경 내역 부분은 사업장에 대해서의 내용이 변경돼 있으면, 자, 우리가 10월 달에 했죠. 자, 25를 했으면 여기 신고 현황이라고 보면 이때까지 변경했던 사업장에 대한 변경 내역들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5월 31일에 변경을 한번 했었고 10월 25일에 변경을 한번 했었고 그 내용이 어떤 변경이었는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있으니까 이 신고 현황도 잘 보셔갖고 변경된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는 제가 별도로 할 거고요. 사업장 가입자 내역 변경 신고입니다. 이거는 사업장 가입자죠. 사업장만 있는 게 아니고 사업장 가입자에 대해서 내역 변경을 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내용 변경 신고서는 통합입니다. 인쇄로 볼까요? 자, 이렇게 내용 변경 사항에 대해서 통합 신고를 하는 난이니까 이것도 한 군데에서만 제출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변경 신고서다. 지금 예시로 들은 거는 백두산 씨가 10월 1일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 백두산에서 백영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공통으로 신고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내역 변경 신고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국민이라고 되어 있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는 제출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기본적인 취득, 부호나 취득일이나 이런 게 바뀌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백두산 씨는요, 우리가 변경 전에 9월 1일로 신고했는데 사실은 10월 1일의 입사일입니다. 취득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내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수소득 변경 부분은 제가 추후에 별도의 파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수가 사업장의 개인적인 근로자가 보수가 변경됐었을 때 신고하는 서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 서식을 제일 많이 하죠. 나머지 부분보다 이 부분을 많이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부분에 관련된 내기도 해당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입니다. 위에는 사업장 가입자 취득이고요. 자, 그러면 위에 이까지는 사업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업장, 우리 회사. 여기서부터는 사업장의 가입자, 직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구분 지어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헷갈리지 않으시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 자격이 상실됐었을 때의 신고서입니다. 자, 그 다음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입니다.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인데 많이 하죠. 우리가 퇴사했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식 중에 하나죠. 그죠? 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소백산 씨가 퇴사했었을 때의 부분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인 자격 취득일은 사원 등록에서 저절로 불러와질 거고 이직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인 상실일은 퇴사의 다음 날인데 이직일은 근로 제공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직 사유입니다.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예를 들어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인데 이게 실업급여가 되냐 안 되냐의 부분에서 개인 사정으로 내가 임의로 별도의 이유 없이 그냥 퇴사했습니다라면 실업급여가 안 되겠죠. 근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잘렸습니다. 라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 이직 사유가 정상적으로 체킹이 돼야 되고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한다면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퇴사했었을 때 고용보험 대상자에 해당이 되고 실업급여에 해당된다면 65세 넘고 취업하신 분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반드시 퇴사했다 그러면 이직 사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받으시고 문서로 보관을 해 놓으십시오. 예, 잘못하면 실수 부분이 생기거나 이제 임의로 이렇게 뭔가를 선택하게 된다면은 이 문제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불러와집니다. 우리 퇴직금 퇴직소득 계산하는 구조랑 비슷하게 흐르죠. 맞습니다. 그 구조로 해서 평균 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머지 관련된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불러와집니다. 다만 몇 가지를 보자면 이 통상임금, 22번 통상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이제 소정 근로 시간이나 총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급여인데요. 이 부분은 어떨 때 입력하냐면은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재합니다. 이 부분이 3개월 미만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3개월 미만이 아니고 2개월만 적용을 해갖고 평균 임금을 계산한다. 그 경우에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이상으로 평균 임금은 돼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체킹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나머지 부분은 일일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이거는 근로자와 사업자 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실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대보험에서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나오는 소정은 그러기로 정했는 거, 서로 간에 이러기로 정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 어쨌든 소정 근로시간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거래처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임의로 소정 근로시간을 체크하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일수 해당자만 기재하는 겁니다. 자, 초단시간 근로일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직 전에 24개월 동안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일주 소정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기수를 적는 건데요. 어쨌든 여기에 해당되면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입니다. 일주 소정 근로시간. 그러면 4주면 60시간이죠. 60시간 미만인 근로 일수를 적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직 신고 확인서를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면 제출하면 되는데 여기서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임의로 하시면 안 된다 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분에 대한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죠.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확인 신고서의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소득 신고, 우리가 말하는 일용직 자료 입력에 정상적으로 자료가 입력이 돼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을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에서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참고하시고 확실히 알으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는 귀속연월이 나왔어요. 원천징수는 지급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신고하는데
요거는 귀속 연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인쇄로 한번 볼까요? 인쇄로 내역을 보게 된다면 자, 3월분 우리가 귀속분 3월분에 대해서 4월 15일로 적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 기한으로 적혀 있어요. 임의로 날짜를 뭐 이렇게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3월 부분은 4월 15일로 알 수 있네요. 그러면 귀속이 3월이고 지급이 4월일 경우는 원천 징수는 5월 10일까지 신고하죠. 그런데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는 귀속한 그러니까 우리가 근무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근로일의 다음 달 15일. 그러니까 3월이 귀속이 됐더라 3월이 귀속인데 4월에 지급하든 5월에 지급하든 그거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3월이니까 4월 15일까지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로소득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납부할 때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고용산재가 추가적으로 일용직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기속연도의 기준으로 해서 기속연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원천징수의 지급 기준하고는 다르다.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로아짐은 기본적인 사항을 불로아지면은 내역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사원 등록을 잘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산재 여부도 뭐 일반적으로 여에 해당되긴 하겠죠. 자, 그리고 국세청 일용직 근로소득 이 부분도 자동적으로 불로아지는데요. 이 부분을 임의로 지운다면 우리는 지급명세, 일용직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지운다는 것은 우리는 지급명세 제출을 국세청에서 이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일용직 지급명세서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에 신고된 것들은 제출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임의로 지우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명세서는 뭐 의무로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냥 중복으로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로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자동적으로 불러와지니까 임의로 지우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외국인들은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이지만 고용보험은 우리가 체류 자격에 따라서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 사람과 체류 자격에 따라서 가입 못하는 사람, 가입 안 됩니다 하는 사람, 그 다음 체류 자격에 대해서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해당돼서 만약에 선택이 안 되거나 어쨌든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거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여기 보시면 자 외국인 근로자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은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실업급여 부분에 있어서 XX 이 부분의 XX 부분은 어쨌든 간에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체킹을 하라는 부분이에요. 외국인 근로자 중에. 다시 얘기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세 가지로 나눈다.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해야 되고 아니면은 고용보험 가입 자체를 못하는 사람 아니면 내 선택에 의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거는 체류 자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 체류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면 이 부분을 잘 얘기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얘기 드리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면 거주, F2 거주거든요. 그 다음 뭐 영주, 결혼 이민. 그냥 말만 들어봐도 어쨌든 우리나라에 산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적용 제외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외교, 유학 이런 부분은 고용보험을 무조건 제외합니다. 그런데 선택으로 가입을 하고 싶다 말고 싶다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체류 자격의 단기 취업이나 뭐 재외 동포, 방문 취업 뭐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가 내가 들고 싶거나 들기 싫거나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확인을 잘 하셔갖고 고용보험 여부를 체킹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는 어쨌든 귀속일에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피부양자 변경입니다. 자, 피부양자 변경은 클릭을 하셔갖고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건강보험과 관련된 건데요. 피부양자가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에 대한 내역을 신고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근로자가 부모님,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을 안 했는데 같이 안 살고 계세요. 그런데 부모님을 등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실수로 등록을 못했다. 내지 중간에 등록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부모님 같은 경우 비동거인이죠. 같이 지금 살고 있지 않다고 가정했으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와 함께. 그런데 가족관계 증명서는 상세입니다. 상세. 상세 부분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도 그 관련된 부분을 잘 보셔갖고 기한 내에 제출을 잘 해서 피부양 가족의 변경이나 추가 취득 부분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보험 두 번째 부분들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같은 경우는 고용산재보험, 우리가 말하는 일반 사업장의 고용산재, 건설업을 제외한 일반 사업장의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서식입니다. 자, 반대로 보험료 신고 서식은 건설업에 대해서 보수총액 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산재에 대한. 자, 그리고 나서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통보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보수총액을 정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고요.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서도 국민연금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보자면은 우리가 처음에 국민연금을 볼 때 처음에 서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은 자동적으로 7월부터 정산이 돼서 별도의 신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신고 유형이 몇 개 있죠. 자, 첫 번째, 개인사업장 사용자. 지급명세서 제출하지 못하죠. 종합소득세로 끝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 안 했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사업장의 사용자, 지역 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용자는 이 부분을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종전 대비 30% 이상 이하의 변동이 있거나 좀 확인이 필요한 자들, 그 외에 근로자들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은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나머지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장의 사용자 부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데 그 서식은 이 서식이다 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동일사업장 이 부분은 이 설정 기준으로 하게 되면 회사에서 작성한 종소세 신고 부분이 내용이 자동적으로 불러와진다는 말은 만약에 지금 여기는 법인이죠. 우리 코드가. 그런데 개인으로 개인 사업자에 해당된다면 만약에 이 사업자 번호가 최종적인 급여 부분이고 여기에서 관련된 직장 가입자의 내역이라면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자, 여기 부분이 지금 안 눌러질 건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이 사업장의 소득금액이 자동적으로 불러와진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자 지원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죠. 우리가 고용 인원이 10명 미만일 때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별도로 만약에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처음으로 가입 대상자를 넣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기존의 사업장 성립 신고, 우리가 말하는 사업장 신고를 하면서 최초 신고할 때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신청을 했다면은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뭐 이렇게 신청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고 두루누리 사회보험으로 사업장 가입이 안 돼 있는 사업장이 최초로 신고할 때 그때 신청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일자리 안정자금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자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는 란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별도로 신청란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있어요. 일반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는. 이 부분의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고용유지 확인서나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나 뭐 요런 부분에 있어서 요 세 가지 부분은 별도로 고용보험 적용제의 사업자나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가 별도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 부분은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걸로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서식 자체가. 자,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장 변경 신고는 말 그대로 여기서 사업장 내용 변경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사업장이 변경된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 만약에 일정한 안정자금을 받다가 기본 보수가 올라가서 못 받게 됐었을 때, 그럴 때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식이고, 위에 세 개 서식은 고용보험 제외 사업자나 제외 근로자에 해당되는 신고 서식이니까 그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준수 확인서나 일자리 안정자금 재신청서는 뭐 보시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전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항목 설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